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합격을 부르는 부모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송지 선생님께서 대입을 앞둔 자녀에게 힘이 되는 말과 독이 되는 말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우선 힘이 되는 말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수험생의 힘이 되는 말 첫 번째는 수고했다, 애썼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에게 맞는 길은 있다라고 꼽아주셨는데요. 뭐 자녀에게 힘이 되는 말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5개를 딱 꼽아주셨는데 이렇게 꼽으신 이유는 있을까요, 선생님? 그런 말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쉬운 말이죠. 그죠? 어려운 말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아이들이, 우리가 왜 인생길을 혼자 가는데 누군가가 내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함께 해준다는 그거 자체로도 든든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험 공부가 정말 외롭고 지루한 과정인데, 우리 부모님이 함께 해준다는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힘을 받으니까 어렵지 않은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네가 자랑스럽다라는 말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게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말이니까요. 이런 말들 아이들에게 특히 문자 같은 거 좀 많이 날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애들을 뭐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또 말하는 게 껄끄러울 수도 있고 한데 거기다 하트도 좀 뿅뿅이 날려주시고 해서 저는 문자 많이 날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단문자는 안 오지만 보면 어쨌든 힘이 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또 지난해 수험생 학부모로서 그럼 어떤 내용으로 말씀 또 문자 어떤 것들 해주셨어요? 네, 저는 그냥 엄마는 네가 좋아. 엄마는 네가 항상 좋아 이런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엄마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근데 진짜 그거를 아이가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고요. 수능 날까지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별말이 아닌데 이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든든한 어떤 믿음이 됐었나 보다. 그리고 그거 보면서 되게 뭉클했고 이제 다 입시 끝나고 나서 그거 떼면서 그거 아이가 이제 자기 타임캡슐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소한 말들이 아이에게는 힘을 줄 수 있으니까. 네. 부모님들이 참지 마시고 그리고 표현해야 압니다. 사랑한다는 마음 갖고만 계시지 말고 네. 적절히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에 대한 믿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고 그게 또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학수 선생님께서는 또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네,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좀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 실력대로 나올 거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평소 실력대로 시험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송지 선생님께서 나폴레옹 포도밭 비유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수능 끝나고 나면, 입시가 다 끝나고 나면 너희들한테 공부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안 계실 거고, 그때 가서 또 공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일단 평정심과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요. 대입을 앞둔 수험생에게 해서는 안 될 말, 독이 되는 말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박문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수험생에게 이 말만큼은 하지 말아라. 제가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의 독이 되는 말입니다. 우선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 재수는 안 된다. 누구는 어느 대학에 갔어. 최소한 어느 대학은 가야지. 실망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정말 독하네요. 특히 누구는 어느 대학에 갔다. 정말 독한데요. 이런 말들을 꼽으신 이유,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학생들한테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우리 첫 번째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 이런 말 그냥 쉽게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 말씀 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히 해는 너 열심히 안 하고 있잖아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최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는 성취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하라고 부모가 압력을 넣게 되면 아이들은 부담스러워지겠죠, 공부가.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재수는 안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으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애들이 경직이 되고 유연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누구는 어디 대학 갔다더라 이런 얘기가 비교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어디는 가라 이런 거는 이제 아이에게는 압박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아이는 그런 거에서 어떤 죄책감이 또 해결이 안 되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실망시키지 말아라 이거는 그 공부를 부모의 것으로 인식을 하게 만들죠. 결국은 뭐 실패든 성공이든 그게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네.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모든 말들이 보니까 압박감이나 좀 부담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 스스로 좀 자신감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마지막까지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 또 자기 암시가 필요할까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관적인 태도,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예전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최민호 선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도 선수. 네네. 그 선수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소식을 우리한테 안겨줬었는데요. 그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훈련 과정이 너무너무 고돼서 내가 언제 이걸 그만두나 늘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럴 때는 그 정말 훈련하고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스포츠 심리 치료를 통해서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장면들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경험하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훈련의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럽던 훈련의 과정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끝났을 때 기쁨 같은 것들을 자꾸 상상하면서 지금 힘든 이 과정을 좀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대입 준비 막바지에 또 중요한 게 자녀들의 그 컨디션과 건강 관리일 텐데 학부모님들 어떤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까요? 네. 이제 일단은 뭐 수능에 올인하는 거죠. 모든 선수들이 왜 국제 경기를 나갈 때도 그 경기에다 몸의 컨디션을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잠자는 시간을 변경하거나 무리하게 학습량 늘리지 않기. 그래서 수면 시간을 수면 리듬을 적절히 유지하고요. 특히 내 몸을 너무너무 보배처럼. 그래서 이때 뭐 부상당하는 아이들. 왜냐하면 네네.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하니까 부상당하면 뭐 그야말로 컨디션을 발휘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감기 안 걸리게. 네, 지금 이제 네. 환절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김학생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컨디션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지,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무리 챙겨주셔도 사실은 학생, 수험생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좀 체력 관리 좀 해야 될 텐데,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송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막 보양식 뭐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오히려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네. 또 소화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평소에 좀 학생들이 좀 주로 먹는 거 위주로 부모님들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어떤 체력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제는 이 시기에는 정말 뭐 늦게까지 공부가 좀 덜 됐으니까 좀 늦게까지 새벽까지 막 공부해서 막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결국에는 수능 때 가서 좀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해서 하는 그런 부분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그 치러지는 고사 시간이 좀 다른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 화장실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좀 수능 시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조금 준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수능 당일날에도 조금 무리하지 않게 잘 적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능 시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좀 이렇게 움직여보는 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당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적응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수험생 학부모님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수험생 딸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네, 고3인가요, 학생이? 네네. 네, 그렇군요.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그 페이스 조절 때문에 걱정이 조금 많은데요. 아, 네. 그 수능 당일날 이제 잠 때문에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조금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평소에 좀 잠을 몇 시에 재우고 몇 시에 일어나게 하면 좋을지, 또 특히 주말 같은 때는 애들이 좀 자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네네. 뭐 늦잠을 그냥 마음대로 재워도 될런지 또 리듬이 확 깨져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학생들도 그 리듬이 좀 흐트러지기 쉬운데요. 그 생활 리듬을 어떻게 유지하고 하면 좋을지 송지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밤에 잠자는 시간이 또 낮에 깨어있는 시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최소 5시간 정도는 수면 시간을 좀 유지하면 좋겠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수면의 질이 중요한 게 새벽 2시를 넘어가면 하루를 못 자는 셈이 된대요. 몸이 이미 그 다음날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2시는 넘기지 않도록 해서 아이들이 5시간 정도는 잠을 자면 좋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밀린 잠을 주말에 많이 잘 수가 있는데 그게 뭐 낮밤이 바뀔 정도로 많이 잔다거나 하면 또 이제 월요일이 됐을 때 더 피곤하고 하니까 1-2시간 정도를 조금 더 자는 걸로. 그리고 아침에는 깨어나고 그다음에 오후에 잠깐 또 낮잠을 자는 거 이게 좋지. 그냥 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몰아서 자는 거 이런 건 좀 아이가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네, 네.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리듬을 좀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일 텐데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그 시간관리법은 어떤 게 있을지 김학수 선생님께서도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 시기에 학생들이 좀 마음도 급하고 또 욕심도 조금 더 많아지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네.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뭐 다 해야 된다라도 중요하지만 본인한테 정말 꼭 필요한 공부를 좀 철저한 어떤 시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짧게는 하루 단위로 아니면 뭐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학생들이 본인 하루 동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체크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거를 계획을 세워서 며칠 동안 밀리고 그러다 보면 또 버거워지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어떤 분량 위주로 해서 지금부터 조금 욕심 줄이고 예, 중요한 거 위주로 준비해 나간다면 예, 역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셨는데 어머니 어떠신가요? 좀 궁금한 점 풀리셨어요?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애가 새벽을 막 넘길 때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네.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네. 오늘부터 2시 넘기면 빨리 재워야겠다. 네,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대입 합격을 위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마인드 컨트롤 비법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전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 대입 합격을 위한 수험생과 학부모 마인드 컨트롤 비법을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그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신 송지희 선생님, 그리고 김학수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TBS 토요 미니 특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7일 토요일에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토요 미니 특강이 열리는데요. 2015학년도 인문계 수시 논술 A+ 답안 작성법을 주제로 열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수시 합격을 위한 수능 전략을 주제로 특집도 꾸밀 예정이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